경기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게 되는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박인숙 교육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한국화원협회 누르시고 구독 누르세요. 사업 개요, 그리고 신화환 필요성과 장점, 그리고 화훼산업법 소개, 신화환 종류, 그 다음에 경조사별 신화환 예시, 그 다음에 신화환 데몬스트레이션 실습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협회 소개는 넘어가고요. 네, 신화환 개발의 정의를 볼게요. 기존 3단 화환의 문제점을 저희가 이제 보완하고자 신화환을 하는 거잖아요. 화환의 재사용, 의미의 변질, 화환의 대형화, 소비자 신뢰 하락됐고요. 생산농가 생산 위축을 극복하기 위하여 화환 상품의 품위와 품격을 가진 신화환 개발을 해야 되고, 화환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꽃장식이 어떻게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 뭐 기존 여러분들이 하는 꽃바구니 형태가 아마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신화환 중에서도 장례용 신화환이에요. 그래서 꽃도 그렇고 장례용 신화환하고 축하용 신화환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축하용 신화환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꽃도 자유롭고 뭐 나의 취향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장례용 신화환은 조금 더 약간 정적이고 좀 부드러움을 줘야 되고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장식을 하기 위해서 약간의 정돈된 느낌의 이제 꽃장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원에서 실질적인 화원 문화 개선하여서 화원에서 직접 제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돼요. 정말 쉽습니다. 대형 꽃바구니 조금 자유롭게 꼽는다라고 생각하셔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화원협회에서 신화환 문화 프로젝트 발족이 2011년 발족이 되었습니다. 신화환 필요성에 보면은 화환의 운반이 가장 어렵잖아요. 저희가 오늘 교육하는 화환대는 에코 신화환 그렇게 불리거든요. 그래서 종이 상자로 된 신화환을 할 때는 위에 있는 거 반짝 들고 바구니처럼 반짝 들고, 그 다음에 화환대 굉장히 가벼워요. 종이 있기 때문에 따로 들고, 그래서 신화환 종이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위에 바구니 갖다 올려놓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요. 저도 그렇게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화환 운반의 어려움은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리본 글씨로 인한 고객의 과시, 우리 기존의 3단 화환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물량도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꽃은 빼고 리본만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리본을 다시 붙여갖고 그거 다시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어찌됐든 화원 하시는 분들이 계속 홍보를 해야 이것이 이제 조금씩 변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일회용 행사장 외에 사용이 어려움, 그 다음에 소비자 신뢰 상실, 농가의 타격, 쓰레기 발생량 많음. 일단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못 들어가는 부분은 그냥 바로 그냥 빠져가지고 리본만 교체해서 바로바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내로 이동하는 거는 저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화환의 장점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육하는 신화환의 장점은 꽃을 분리하여서 하객들이 가져갈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바구니 형식으로 꽃꽂이를 하겠지만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다양하게 또 오브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꽃바구니 형식, 꽃다발 형식, 그리고 분화로 제작된 거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축하용 신화환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꽃의 다양함을 쓸 수 있고요. 재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가의 매출 증대가 있을 수 있고, 신뢰감 있는 고객 유대관계 유지, 화환대의 재활용. 그래서 이제 바구니는 가져가지만 저 신화환대는 재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다음 책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다음. 네, 행사 나누는 장면입니다. 다음. 네,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신화환 보급 효과를 보겠습니다. 생화를 이용함으로 생산 농가 수익 증대. 이거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다양한 꽃 소비로 단일 소재 편견에서 해방. 반드시 축하화는 이런 꽃이야, 신화화는 이런 꽃이야, 그런 거에서 해방될 수 있겠죠. 재활용을 방지하여 고객의 만족감 극대화, 행사 후 나눔 효과, 지속적인 고객 확보로 매출 증대. 한 번 고객은 영원한 고객이다. 그 마인드로 해야 되지 않나.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있는데요. 재사용하는 것은 재사용이라고 표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책 자세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산지 표시제도 있고요. 자세히 읽어보시고, 근조 화환과 신화환 2단 화환도 있고 이제 1단 화환도 있어요. 나무로 처음에 이거 나무로 나왔었거든요. 예, 나무 대로 돼서 이렇게 좁히면 이렇게 약간 좁혀져요. 그리고
펼쳐지면 사각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저희가 많이 쓰이고 있는 그 철제 신호안으로 보내기 굉장히 좋은데 1단으로도 가능하고 2단으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오브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신호안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제하고 나무로 되어 있는 거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리스 형태가 굉장히 좋죠. 종이 화환대로 되어 있는 거, 철제로 되어 있는 거, 종이로 된 거, 종이 오브제로 된 거, 그 다음에 이제 빈소에 안치된 근조. 오늘은 제가 근조 신호안이기 때문에 흰색 쪽으로, 흰색 약간 연핑, 약간 보라톤도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뭐 주황톤, 붉은 톤, 그 컬러만 쓰지 않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하실 게 산발이 신화환대인데요. 굉장히 이동도 좋고요. 사용하기도 좋고 꽃꽂이 했을 때 굉장히 좋아요. 꽃꽂이 할 때 저희가 왜 묶고 해야 되고 하잖아요. 묶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 바구니에 보면은 바구니 밑에도 꽃꽂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뭐 와이어로 뭐 지쳐서를 묶고 그러지 않아도 이동할 때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화환대로 이번에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플라스틱 3단 오브제가 있는데요. 하나씩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단만 하고 싶어요. 그럼 1단만 할 수도 있고요. 2단만 하고 싶어요. 그럼 한 단만 끼워 넣으면 돼요. 이렇게 3개가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단을 끼워 넣으면은 1단, 2단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아래는 안 꽂고 싶어요. 그냥 안 꽂아도 되고 2단만 꽂아도 되고, 그 위에 더 꽂으면 또 3단, 4단까지 쓸 수 있어요. 이거 플라스틱 오브제거든요. 이것도 플라스틱 오브제, 이것도 2단, 3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작년 코리안컵 때 신화환 출품해 주세요 했었죠. 이제 거기서 이제 상을 탔던 것들입니다. 산발이 신화환대 이렇게 제작을 하시면 되고요. 축하용 신화환 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신화환대를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책 읽어보시면 되고요. 산발이 실습할 거를 실습하고 나서 나는 이거를 구매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화원협회에서 아마 이제 배송이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 신화환대가요. 이 밑에가 우리 부켓 박스 아시죠? 부케 갈 때 이제 하얀 부켓 박스 아시죠? 그렇게 부켓 박스처럼 나온 건데 그냥 이렇게 접으면 돼요. 밑에 사각을 접어요. 그리고 요 가운데가 이제 구멍이 뚫렸거든요. 구멍이 뚫려서 요거를 그냥 네 군데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으면 돼요. 저는 오늘 1단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1단으로 하고 싶으면 위에만 하셔도 되고요. 2단으로 하고 싶으면 위 아래도 하셔도 괜찮은데, 여기 보면 밑에 고무 바킹이 있어요. 얘가 더 이상 내려가지 말라고 고무 바킹이 있는데 그 고무 바킹을 꼭 끼우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요 수평을 잘 맞춰야 돼요. 꽃바구니 가져가셨을 때 우리 꽃집에서는 한 번 쓴 건 잘 안 쓰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한 번 쓰고 받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버릴 때 어디다 버려요? 재활용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완전 에코 디자인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여기도 이것도 종이 박스를 써라. 종이 박스가 사각이 있고요. 요거는 직사각인데, 근데 프로를 보면 직사각이잖아요. 직사각보다 사각이 더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직사각은 조금 빡빡하게 들어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넣어보니까 진짜 살짝 빡빡해. 근데 움직이질 않아.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프로를 보면 넣어 갖고 왔어요. 안 보이게 넣으셔도 되고 요걸 조금 보이게 넣으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빡빡해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근데 사각은 조금 헐렁헐렁 하면은 이 끈을 해서 여기다가 묶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이용해도 된다. 제 스타일대로 한번 꽂아볼게요. 뭐 꽃을 먼저 꽂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깔아요. 장례용 꽃장식이에요. 그리고 조문하는 입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차분하게 꽂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흔들리면은 이게 집중이라든가 뭐 슬픔도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조금 점잖게 꽃꽂이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차분하게 꽂을 예정입니다. 양쪽에 선 잡고요. 장례용도 그렇지만 축하용도 그렇지만 뒤에 안 막아져 갖고 되게 흉하잖아요. 우리 3단 화환을 보면 어때요? 되게 흉하죠, 뒤에 보면. 그래서 우리 꽃집에서 이제 그냥 우리 그래도 꽃바구니 정성껏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막아주는 게 예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심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 먼저 잡아 놓을게요. 제가 2개씩 같이 자르고 있어요. 느낌이 대칭스러운 게 아무래도 이제 분심이 덜 들어요. 멋스럽게 멋있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칭 형태가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화 이거 한 단 쓸 거예요.
floral 폼도 한 장 썼습니다. 약간의 사각 느낌이에요. 그냥 대칭이고 사각 느낌이고, 그래서 그냥 반으로 동그랗게 해도 되는데 내 꼭지점 잡아놓고 주 포인트 하나 잡아놓고 사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조금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근조는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드러움을 주기 위해서 조금 이제 거베라로 약간 보완하고 있어요. 자를 때는 두 개를 아예 같이 자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조금 이렇게 해서 5송이만 썼습니다. 포인트 컬러로 제일 큰 거 먼저 꽂고 그 다음에 걔네들 보완할 거 꽂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소고급 갖고 마무리해도 되지만 오늘은 그냥 그 가벼운 거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라가지고 살랑살랑 되게 마무리만. 꽂고 나니까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이즈 키우기 가능하죠? 요거 두 개만 넣는데도 5cm, 10cm만 양옆으로 커져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높이질 않았어요. 만약에 사이즈 키우고 싶으면 옆으로 키우는데 조문할 때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그거 상주분들을 좀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치워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이즈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꼽는 느낌으로 그렇게 꽂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더 넣고 싶다 그러면 크림색 3개만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굉장히 또 따뜻해졌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매달 건데 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 꽂기 전에 리본을 먼저 달아요. 더 꽂아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리본 달면은 그 형태가 내가 원하는 형태가 살짝 망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70% 80% 꽂았다 그러면 리본 꽂아놓고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나는 사이즈를 더 키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늘어지는 소재를 늘어뜨리면은 하나의 또 효과가 있어요. 하나만 꽂았는데도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늘어지는 소재 가지고 양옆에 한 번 더 해주면 사이즈 대비 뭐 그런 느낌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게 이제 여러분들 할 건데요. 여기 뒤에가 구멍이 있어요. 꽂으면 되는 건데 거꾸로 놓고 이거를 한 방향으로 그냥 꽂으면은 너무너무 잘 좋아요. 사실은 이렇게 거꾸로 놓고 이렇게 끼면은 바닥에다 놓고 거꾸로 이렇게 끼면은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다 케이블 타이를 묶는 거거든요. 움직이지 말라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따로 가지고 가서 껴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거 노란 고무줄이거든요. 노란 고무줄이에요. 이런 노란 고무줄로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해놔.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이것도 이제 꼭꽂이 해서 들고 가잖아요. 이건 따로 차에 싣고 이렇게 산발이 이렇게 살짝 벌리잖아요. 한 방향으로 스파이럴을 하는 거예요. 네네, 미끄러지지 말라고. 네. 그래서 여기 구멍이 있어요. 그럼 여기 구멍으로 이제 끼는 거예요. 여기서 구멍이 살짝 끼죠? 그럼 여기도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끼죠? 구멍이 있어서 여기도 끼죠? 이 코파그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거야. 요거 끼고, 여기도 끼고, 여기도 끼고, 그래서 요거 사이즈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끼면 여기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 낮게 꽂고 싶어, 그럼 요거 다리를 조금 더 벌려주고, 조금 높게 꽂고 싶어요. 그러면 살짝 이거를 더 세워주고 이 고무줄은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힘껏 잡아요. 이제 잘라내고
고무줄 잘라내고 이렇게 간단하게 됐어요. 저는 요걸 2장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꽂는 거예요. 아래에서 위로 꽂으려면 얘가 서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누워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요거는 제가 2장으로 쓰고 싶어서 이렇게 2장을 해갖고 왔고요. 이게 움직여요. 근데 제가 여기 밴딩을 안 할 거거든요. 포장지 안 깔고 있는 그대로 쓸 거예요. 왜냐면 신안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 물받침이 조금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금 저는 이거는 조금 크로스로 가야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형태를 잡아 놓을게요. 아웃라인 먼저 잡아 놓을 건데 좀 키우고 싶잖아요. 요것도 방향이 있죠. 얘는 뒤고 얘가 앞이에요. 그래서 아야 요거 하나면은 굉장히 이거는 옆티자로 해야지, 그리고 약간 크로스 느낌으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얘를 위로 올려놓은 건 뭐야, 내가 아래에서 위로 끼워주고 싶었기 때문에 얘를 높였어요. 그리고 얘랑 비슷한 어느 정도 이제 사이즈가 또 있어야 되겠죠. 아웃라인에 크로스로 잡아놨어요. 일단 이파리도 먼저 꽂아 놓을게요. 이거는 이제 프롤폼 가림용이기도 하지만 왼쪽 오른쪽, 자 이렇게 해놓으면 꽃도 이제 다 얼마 꽂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미 다 막아졌어. 포인트 그래도 잡아줘야 되죠. 자 잡아주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균형이에요. 일단 제가 원하는 어떤 형태를 먼저 잡아줄게요. 근데 제가 이걸 정중앙에다 꽂는 게 아니고 살짝 비켰죠. 왜냐면 여기다가 리본을 달 거예요. 올라가겠죠? 대국이 10개 썼어요. 여기서도 균형 되게 중요해요. 근데 와이어로 고정하지 마시고요. 요거 있잖아요. 자르고 남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밑에 다 구멍이 있죠. 이 구멍에다가 마무리를 하세요. 이렇게 다 밑에 채워주면은 그림 막아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게 안 움직여요. 동서남북 다 하면은. 이거 지금 안 흔들려요. 완전 든든해요. 이거 조금만, 이런 거는 조금 뒤쪽으로. 자, 이렇게 어느 정도 꽂고 나서 형태를 주면 더 좋겠고요. 또 보완, 내려오는 거 보완. 여기 밑에 구멍이 있어서 보완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는 자 한쪽에 요거는 이렇게 호치키스를 찍었어요. 약간 이 오버랩을 빨리 5개를 쓰죠. 어디 갔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쪽은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요. 덩어리 주고 내려준다고 생각하고, 약간 핑크 계열로 연결. 마무리는 더 약한 걸로